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JYP, YG 엔터테인먼트, SM이 있습니다. 모두 코스닥 상장이고요. 다 코스닥 상장입니다. 시총 순위를 보시면 JYP 이렇게 시총 순위로 나열을 한 건데요. 44위, 64위, 68위. JYP가 8,608억 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JYP 다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6,695억 원으로 SM 순입니다. 이 SM을 보시면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분기만 비교를 해 보자면 그, 그 3사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좀 비교적 볼품이 없습니다. 아마 JYP가 시총이 가장 높은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이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액 대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2020년 1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JYP 영업이익 39.4%, 당기 순이익 33.2%,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조금만 팔았는데 그 판 게 거의 다 이익이라는 거죠. YG는 마이너스고요. SM은 1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9억. 그러니까 수치로 보자면 영업이익은 1.1%,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이번 분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SM이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6,118년도 12월 결산을 보시면 6,12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477억 원, 당기순이익은 234억 원을 기록한 거를 볼 수 있는데 18년도에는 굉장히 다 좋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JYP는 또 매출이 늘어나고 다 늘어납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늘어나요. 하지만 YG나 SM은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JYP의 시총이 높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2분기 예상 실적은 다 안 좋습니다. 보통 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은 음반 판매량, 공연 수입, 광고 수입, 방송 및 컨텐츠 수입 등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연 수입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이 자료는 글로벌 음악 시장 전망이라고 하는 도표를 제가 이렇게 프랩을 해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비중 해서 음악 공연이 50%가 넘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2020년 예상치는 이렇게 48.5%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잘 나가는 그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스트리밍 비중이 6.3%였다가 33%, 지속적인 지속적인이라기보다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이 이 스트리밍 시장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음반이 그 앨범 판매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 앨범 판매량은 이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근데 10%, 33%, 48.5%에 비하면 10%라는 조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떠한 음반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이 레코딩된 음반과 이 자켓 사진들 이거를 펼쳐보면은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자켓 사진이 이렇게 있고 뭐 가사가 이렇게 가사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됐죠. 이렇게 아이돌 앨범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모어 앤 모어라고 해서 2020년 6월 1일 한 달 전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음악 CD가 앨범 수록곡은 다 똑같은데 타입이 있습니다.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버전이 다릅니다. 커버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포토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A 버전, B 버전, C 버전이 다르고요. 그리고 CD에 프린트된 사진들이 다 다릅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나오는데 랜덤 아웃 오브 9에서 랜덤입니다. 어떤 멤버의 사진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터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코스터 카드라고 해서 이거는 컵받침 같은데 이것도 랜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뭐 이 나연을 좋아한다. 근데 다른 멤버가 나왔다. 그럼 또 살 수도 있겠죠. 내지는 아홉 명의 멤버를 다 모아야겠다. 그러면 9장을 사면은 9멤버가 다 나오겠습니까? 랜덤이라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토카드 랜덤 5장 그리고 이게 5장이 100장 중에 5장이라는 건데 그러면 100장을 모으려면 20장을 사야 돼. 앨범을 20장을 사야 되고 20장을 사면 100장을 다른 사진들의 100장을 다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앨범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앨범을 소개해 드리려는 영상 아니고요. 바로 YG 엔터테인먼트 차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YG 차트를 보시면 그 4월부터 7월 3일 7월 3일 금요일까지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바로 최근에 블랙핑크라는 가수 아시죠? 6월 26일 날 이 날짜입니다. 신곡을 발표하면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전전날, 전전전날, 전전전 전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서전트 점프를 했습니다. 서전트 점프. 저녁에 컴백을 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서전트 점프를 해서 어, 고가 21.1%를 찍고 종가 9.3%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변동이 많다가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 올랐습니다. 3만 원대 하던 게 3만 원 후반까지 뭐 2, 30% 오른 것 같은데요. 며칠 사이에 그 블랙핑크의 컴백이 괜찮았나 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껏 최고 앨범 판매량이 32만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앨범은 중국 기부 공동 구매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튜브 사상 역대가 포인트입니다. 역대 최단 기간 내 1억 뷰 최단 기간 내 뭐 1000만 뷰가 아니고 1억 뷰입니다. 1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 플러스라는 회사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YG만 있는 게 아니고 YG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만 있는 게 아니고 YG 플러스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주가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차트를 그리는 YG 플러스도 이 6월 여기네요. 6월 26일 컴백하고 나서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상한가 다음 날도 상한가 다음 날은 변동이 있다가 상한가 다음 날 또 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도 종가 1.34% 상승한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죠? 1,900원 하던 게 3,900원.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며칠, 일주일 사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당연히 경고, 투자 경고가 떴는데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래량 보이다가 엄청나게 거래가 늘어났죠. 이 YG 플러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 대행업, 화장품, 골프, 매니지먼트, 외식 사업업체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 사업은 아래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었습니다. 올해 2월 14일자 날짜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굿즈를 판매를 합니다. 올해 1월 13일자 날짜인데요.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앨범 판매도 이 YG 플러스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YG 플러스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광고를 어떤 아티스트가 어느 회사의 것을 하는지도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애플이랑 애플이랑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핸드폰도 함부로 아무거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다 이게 광고 계약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 그 2월 말에 삼성 갤럭시 S10 언팩 행사에서 광고 모델로 YG의 그 블랙핑크 리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 B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기사를 보시면 특히나 많은 댓글에 팬분들이 다셨는지 BTS의 B를 광고 모델로 선택한 삼성은 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류의 댓글이 엄청 많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팬덤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재밌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팬덤이라고 해서 소속사별 아티스트의 팬분들의 이름입니다. 빅히트, 방탄소년단 팬분들은 아미라고 불리고요. SM의 엑소 팬분들은 에리, 레드벨벳은 레벨업, JYP의 트와이스는 원스, 있지는 미찌, YG의 블랙핑크는 블링크, 빅뱅은 VIP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YG 엔터테인먼트 차트가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2018년 11월 버닝썬 사태가 터집니다. 버닝썬 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그 사건이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YG와는 연관이 안 되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상향하는 걸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상향하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1월부터 승리가 연루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버닝썬 사태의 기사가 다뤄지면서 역사상 최저점 19,30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때가 정말 버닝썬 사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그 모두가 연루가 돼서 YG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대표도 양현석 대표에서 동생분이신 양민석 대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대표자가 황보경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주려고 YG에서 노력을 했고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해야 하는 회복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내려가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횡보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갔냐면 이 GD의 저녁 태양과 대성 2019년 10월 26일 2019년 11월 4일 10일의 저녁
다 전역을 합니다. 빅뱅이 전역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기대감도 있었고, 기대감만큼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역을 해서 YG에 남을까, 활동을 할까, 남을까.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빅뱅 컴백, 미 코첼라 4인조 출격, YG 전역 후 첫 공식 무대, 공식 입장. 이게 2020년 1월 3일자 기사고요. 1월 3일, 1월 3일이라고 하면 여기네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아셨는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사가 나오고 올라가서 주가가 엄청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회복을 했는데 다들 여기는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빠지다가 여기서 3월 19일자 이 2월 달부터 3월 달 차트는 어느 주식 차트를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빠져요. 이렇게 빠지다가 3월 19일에 저점, 다시 최저점을 찍습니다. 500원이 더 빠진 18,950원을 찍고 데드캣 바운드, 그리고 다시 더블딥 거쳐서 경기부양책이 좌좌좌작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는데요. 횡보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6일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면서 반응이 좋아서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반응이 꽤 좋은가 봐요. 특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예쁜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요. 외국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니까 또 흥미로운가 봅니다. 그리고 이 YG 차트에서 앞으로의 전망,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전망을 해보자면 하나가 더 남았죠. 빅뱅의 컴백인데요. 빅뱅의 컴백. 페스티벌은 무산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컴백을 하면, 빅뱅이 컴백을 하면 예전에 버닝썬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이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음원 반응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의 좋을 확률이 높겠죠. 빅뱅인데. 빅뱅의 컴백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빅뱅이 과연 언제 컴백을 하고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한한령. 그 중국과의 교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한한령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산업에 있어서 이 한한령 해제가 굉장히 호재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아주 좋죠. 중국 현지의 한국 아이돌 인기는 정말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빅뱅 컴백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찍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는 만큼의 바탕으로 엔터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미리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내려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투자하실 때 꼭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